사회행위라뇨. 나한테 가져간 3억은 갚지도 않고 넘겼으니 사회행위죠. 그건 왕 이장과 그렇게 계약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건 모르겠고 소송할 겁니다. 그렇게 하세요. 땅 매수하기로 결정하셨습니까? 예, 아파트 신축하기에는 그만한 부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요. 그럼 12필지 토지 24억 원은 받아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계약금 2억 4천만 원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잔금은 약속한 날짜에 지급해드리겠습니다. 네, 사업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김 사장님, 요즘 얼굴이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좋은 일은 무슨. 그나저나 왜 보자고 하셨어요? 저 3억만 빌려줄 수 있을까 해서요. 아, 요즘 회사 사정이 안 좋습니까? 급하게 대금 치러야 될 것도 있고 해서 앞으로 신축 아파트 분양도 할 거고 내년 8월 30일에 꼭 갚아드리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 사장님이랑 저랑 하루 이틀 본 사이도 아닌데 빌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21억 6천) 아파트 부지 잔금을 어떻게 마련하지? 그래, 말이라도 꺼내보자. 예, 회장님, 저 나 사장입니다. 투자 건 때문에 찾아뵙고 싶어서요. 예, 그럼 제가 찾아뵙겠습니다. 예. 회장님, 투자 좀 해주십시오. 투자? 예, 제가 로이어동 일대에 아파트 지으려고 12피치 토지를 매수했습니다. 로이어동 일대. 예, 거기가 지금 한참 재개발 중이라서 신축 아파트 분양하면 돈이 꽤 될 겁니다. 그래서 토지 매각 대금 명목으로 20억만 투자해 주십시오. 20억? 아니 내가 나 사장 오래 봐왔고 아니 믿고는 있지만 20억은 큰 돈인데? 20억을 투자해 주시면 거기에다가 수익금까지 더해서 35억 돌려드리겠습니다. 35억 원이라.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사업입니다. 만약에 저희 회사가 지급 기한 내에 투자 상환금 못 돌려드리면 12필지 사업 부지랑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를 회장님께 양도하겠습니다. 믿고 투자해 주십시오. 알았네. 내 그 조건이면 나 사장 믿고 투자 한번 해보지. 감사합니다. 이제 부동산 등기 이전도 마쳤고 진행만 잘하면 되는데. 예, 최 사장님. 예, 일주일만 더 시간을 좀 주십시오. 예, 죄송합니다. 예. 이거.
회사 사정도 안 좋은데 자재값도 올리니까 감당이 안 되네. 가만, 이렇게 가만히 앉을 때가 아니고 다른 거래처를 알아보든지 해야지 내가. 아유, 계속 돈이 필요하네요. 그러니까 사업하시는 분이 자금 사정이 너무 이상해요. 일이 왜 이래 안 풀리노? 몇 달째 직원도 월급도 못 주고 자재값에 인력 비용도 만만치 않게 올라서 이러다 분약 사업에도 손해만 보겠는데. 예, 회장님. 나 사장, 아니 투자 상환금 지급일이 지났는데 소식이 없네?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을 좀만 주시면은. 아니 1, 2억도 아니고 이렇게 나오면 안 되지. 돈이 안 되면 계약했던 대로 사업부지 소유권 이전해주고 권리도 넘기시게. 알겠습니다, 회장님. 사회행위라니요. 나한테 가져간 3억은 갚지도 않고 넘겼으니 사회행위죠. 그건 왕 회장과 그렇게 계약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건 모르겠고 소송할 겁니다. 그렇게 하세요. 자, 나필수 씨 회사 사업이 잘 진행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채무로 인해서 결국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네요. 돈이 없으니 참 힘든 일이 많네요. 예. 자, 사건 정리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회사를 운영하던 나필수 씨는 2016년 9월에 김미자 씨에게 회사 운영자금 3억 원을 빌렸습니다. 그 이듬해 나필수 씨는 왕 회장에게 부동산 매수 자금 명목으로 20억 원을 투자받습니다. 이를 담보하기 위해서 지급 기일 내에 왕 회장에게 투자 상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아파트 사업 부지와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양도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나필수 씨는 왕 회장으로부터 투자받은 돈으로 잔금을 모두 지급하고 12필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일이 뜻대로 잘 풀렸다면 참 좋았을 텐데 나필수 씨는 지급 기일 내에 투자 상환금을 주지 못했고 투자 계약대로 왕 회장에게 아파트 사업 부지와 권리를 양도했습니다. 이후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또 다른 채권자인 김미자 씨가 자신이 빌려준 돈을 갚지 않고 사업 부지를 왕 회장에게 넘긴 것은 사해 행위라며 소송을 하겠다는 상황입니다. 자, 나필수 씨가 왕 회장에게 지금 사업 부지와 권리를 넘긴 것이 김미자 씨는 사회행위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자, 이창훈 변호사님, 사회행위라는 게 어떤 겁니까? 네, 사회행위 글자 그대로는 속여서 해를 끼치는 행위라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 채무자가 고의로 자신의 재산을 줄여서 일반 채권자로 하여금 충분한 변제를 받지 못하게 그러한 상황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부동산, 예금 등의 적극 재산이나 권리를 제3자에게 증여하거나 헐값에 팔아치우는 행위를 들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뿐 아니라 재산을 채권자 중 한 사람만을 위해 담보로 제공하거나 혹은 채권자 중 1인에게 대물 변제하는 행위 역시도 사회행위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법은 이러한 사회행위로부터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채권자 취소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채권자 취소권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실까요? 네, 채권자 취소권은 채무자가 이와 같은 사회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가 그 취소 및 원상 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예.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네, 그 어떤 요건들이 필요하죠? 네, 먼저 당연히 채무자의 사회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회행위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채권자 취소권이 언제나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요. 채무자와 사회행위로 인해서 이익을 받는 수익자, 또한 이를 전득한 자에게 악의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의 악의란 사회행위로 인해서 채무자가 무자력이 된다는 사실 또는 이미 존재하는 무자력 상태가 더 심화되는 결과가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이 수익자나 전득자가 사회행위를 몰랐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채무자인 나필수 씨가 아무리 악의라고 하더라도 수익자인 왕 회장이 나필수 씨의 행위가
사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채무자의 악의가 인정이 되면 수익자나 전득자의 악의는 추정이 되기 때문에 네. 수익자나 전득자가 자신의 선의를 입증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한편 채권자 취소권은 반드시 소송을 통해서 행사하여야 합니다. 자, 그래서 김미자 씨가 나필수 씨가 사회 행위를 한 거라면서 소송을 하겠다라는 입장인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김미자 씨는 채무자인 나필수 씨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일반 채권자들의 책임 재산인 사업 부지를 왕 회장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러한 계약에 따라서 사업 부지를 왕 회장의 소유로 이전시킴으로써 나필수 씨의 책임 재산이 부족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김미자 씨는 이 계약으로 인해서 이익을 받은 왕 회장을 상대로 사회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해서 이 계약의 취소 및 원상 회복을 구하려고 들 것입니다. 아니 근데 왜 채무자인 나필수 씨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하는 게 아니라 왕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거죠? 사회행위 취소 소송에서의 피고는 수익자 내지 전득자가 될 수 있을 뿐입니다. 채무자는 그 피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일단 왕 회장은 뭐 가만히 있다가 또 소송까지 당하게 되는 입장인데. 돈까지 투자했는데. 예. 자, 결국 이 드라마 사례에서 이 사건 계약이 사회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대법원은 채무 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채권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에 대해서는 예외가 있는데요. 어떤 경우가 예외가 됩니까?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해서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자금을 융통하거나 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부득이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했다면 채무자의 담보권 설정 행위는 사회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채무자가 제3자로부터 자금을 차용해서 부동산을 매수하고 해당 부동산을 사용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기존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서 담보 제공 행위를 사회행위라고 보지 않은 바 있습니다. 자, 이게 드라마 사례의 경우에 보면 나필수 씨도 김미자 씨의 돈을 갚지 않기 위해서 왕 회장에게 사업 부지나 사업 권리를 넘겼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변호사님? 네, 나필수 씨는 사업 부지를 24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재정 상태가 악화돼서 잔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업 자체가 무산될 상황이었는데요. 예. 왕 회장으로부터 20억 원을 지급받아 겨우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결국 왕 회장으로부터 20억 원을 받아 비로소 매매 잔금을 지급할 수 있었고, 이로 인해서 사업 부지가 비로소 나필수 씨의 책임 재산으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예.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투자 계약이 채무자인 나필수 씨의 책임 재산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키는 사회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네. 오히려 나필수 씨는 투자 계약을 통해 12필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나필수 씨와 왕 회장과의 이 계약이 사회 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김미자 씨가 왕 회장을 상대로 사회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기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나필수 씨와 왕 회장의 입장에서는 참 다행인데, 근데 김미자 씨는 빌려준 돈을 못 받으니까 이거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그 서로의 관계 때문에 3억이나 되는 돈을 빌려줬거든요. 예. 굉장히 좀 억울한 상황입니다. 자, 변호사님, 김미자 씨는 어떡하죠? 돈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습니까? 김미자 씨가 나필수 씨를 상대로 3억 원의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겠지만, 나필수 씨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이라면 실질적으로 대여금을 상환받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에 돈을 빌려줄 당시 채무자의 자력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는 것이고, 가급적이면 담보를 설정받을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자, 오래 알고 지냈으니까 믿고 돈을 빌려줬는데 김미자 씨가 결국에는 스스로 발등을 찍은 격이네요. 예. 근데 이제 그렇게 아주 유효 적절한 수단인 채권자 취소 소송, 요것도 혹시 그 소송 기한, 뭐 제척 기한이라고 하죠. 그런 게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채권자 취소권은 채권자가 취소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혹은
법률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네. 그 법률 행위 자체에 흠이 있어서가 아니라 공동 담보의 보존을 위해서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것이고 제3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단기의 권리 행사 기간을 정한 것입니다. 기간을 잘 지켜야 되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나필수 씨와 김미자 씨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나필수 씨로서는 어떻게든 사업을 살리기 위해 신규 자금을 차용하였고 그렇게 차용한 신규 자금으로 매입한 토지를 담보로 제공한 것입니다. 만약 위 거래가 취소되었다면 상당히 억울하신 면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다행입니다. 한편 김미자 씨는 나필수 씨의 무자력으로 인해 3억이라는 큰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어 매우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네. 금전을 빌려줄 경우에 있어서 그 회수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말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여러 안전장치를 강구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셔야겠습니다.